김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질의 시간을 아니 쓰십시오. 질의 시간을 아니 그렇게 하시면은 아니.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질의 왜냐하면- 시간에 해주세요.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시든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 우리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세요. 아까 지금 그 후보께서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설- 추가적인 설명한 질의 거에 시간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거에 회의 대해서. 진행이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오전에 내내 이 자료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전혀 설명이 되지 않은 설명을 그걸 질의 하는데 시간에 질문을 그러면 해 그 주십시오.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모든 아니 문제 의원님 제기한 그래 뜻은 의원들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예. 간사가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주세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대표로 그러면 우리 김상희 한번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의사진행 발언. 네, 지금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뭐 불투명한 데다가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나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계신지 저는 후보가 이렇게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리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이게 지금 국회의 야당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그 검증을 받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검증받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검증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저는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는 지금 청문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지금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보내라고 지금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또 의견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존중돼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공직자로서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대한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가능하면은 그 문을 열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출할 것인지 부동산 거래 내역서 제출하셔야죠. 부동산 그 거래는 너무 그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대로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것도 전부 다 보고가 돼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고 전부 다 지금 국세청에 다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도 있고 다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아주 기초 자료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료가 다 있어요. 국세청에 자료가 있는데 후보자가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해주세요. 네,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주는 거거든요. 자료 제출을 승인해 주십시오. 아니 아까 간사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여기 회의에 와서 제가 구두로 설명하면 아니 된다. 구두로 좀 어떻게 설명을 생각하세요? 안 되지 않았습니까? 자, 전세를 어떻게 의원님, 살고 있었고 김상희 얼마에 의원님. 샀고 그 대출을 지금 받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아니, 김상희 대출까지 의원님. 받았다고 했는데 대출을 받은 증거가 아니 지금 네. 이미 간사간에 그런 합의 내용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하시고 이렇게 후보가 지금 국민들 앞에 무책임하게 검증하는 것을 거부하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 국민들이 아마 뭐 판단할 겁니다. 판단하시고 이 질의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하세요, 우리 후보자님. 네. 네. 우리 김상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협상을 해서 담당했던 간사로서 참으로 입장이 곤란한데요.
아까 그 세 가지 요건과 건과 관련돼서는 후보께서 구두 설명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도 25년 전 장학금이든 계약 매입 계약이든 뭐 이런 것들이 오래된 건이라 해서 그런 것들 서류를 띄고 하는 게 어려우니 좀 구두로 설명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두 설명 내용을 보게 되면 오래됐으니 그냥 얼렁뚱땅 넘기는 것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중간에 서서 아주 전달을 잘못한 꼴이 됐는데요. 그런 걸 좀 그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유튜브 필요 경비 내역도 제3자가 걸려 있다는 게 대강 어떤 내용이 지금 아까 설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장비 구입이라든지 사무실 임대료나 그다음에 출연료 이런 것들로 해서 5천에서 9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그런 식의 좀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제3자가 개입돼서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무슨 그 저번에 공개할 때는 보고할 때는 없었던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하면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좀 쓸데없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가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후보자 이 네, 부분에 그 대해서 한 말. 음악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오래된 그런 자료이고 또 그 자료가 지금 없고 그리고 이것은 또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대방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국세청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고 간사님께도 아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경비가 소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소득을 신고를 해서 그걸 다 마쳤고 또 그건 국회 청문 보고서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교수로서 이 유튜브를 운영을 했는데 이걸 다시 자료를 내고 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무슨 뭐 교수로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 다른 어떤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도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제가 그 원래 청문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성현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저희들은 뭐 그 지금 후보자의 무슨 그냥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이 국무위원으로서 이 지금 도덕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정한 것인지 적정한 분인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그 후보께서는 본인이 지금 교수로서 학자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보면 지금 후보께서는 교수나 학자이기보다는 극우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논문 발표는 제가 보기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5,487 아마 이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의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상에서 흡수통일, 북한 체제 붕괴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의 NPT 탈퇴 및 독자 핵무장 등 아주 문제적인 발언을 쏟아냈고, 그리고 아주 극우적인 회원들의 열광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유튜브 5년 동안 교수로서보다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미국이 이 제목입니다. 신냉전에서 중국을 이기는 길은 시진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한국 NPT 탈퇴를 선언해야 할 때라 이런 제목으로 또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핵무장론에 대해서 또 강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참 궁금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저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참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강의들이 굉장히 본인 후보도 부담스럽고 이것을 빨리 숨겨야 되겠다, 감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 지명에 대한 그 얘기가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영상을 긴급하게 그 삭제하고 그리고 계속 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유튜브 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경비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 수입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3억 7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내셨어요. 맞죠? 우리가 지금 네. 획득하기로는. 근데 경비를 제한 게 9,100만 원이에요. 9,100만 원이니까 자그마치 2억 8천만 원의 경비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2억 8천만 원의 경비를 썼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께서 그 하신 유튜브 채널을 보면 보통 돈이 안 드는 유튜브 그 방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이 경비와 관련 세부 내역을 이제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후보께서 이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백하게 저는 탈세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그렇게 주로 강의 방식으로 하는 유튜브를 하면서 3억 7천만 원 수익을 냈는데 2억 8천만 원을 경비로 썼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비에 그러면 지금 적어도 구두로라도 뭐 경비를 뭘로 썼는지 제가 별로 묻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국세청에 이 경비와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그 제출해 줄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거 제가 허락하실 건가만 얘기하세요. 그거는 제가 좀 허락하기가 어렵습니다. 허락이 어렵습니까? 네. 아니 왜 허락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거는 명백하게 후보께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보면 우리가 그 유튜브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인사청문 요청안에 사무실 임차와 관련돼서는 뭔가 그 임대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거기에 임대 계약과 관련된 뭔가 좀 증빙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 요청안에 우리가 지금 당연히 이게 재산 목록에 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추가로 제출을 하셨습니까? 이거를? 네, 그 사실을 제가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보면 저 후보께서는 그동안 이 많은 5년 동안 교수로보다는 아주 그 유튜버로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5년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5년의 활동을 국민들한테 숨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보좌관 얘기하는데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아니, 예. 그 사실은 제가 네. 청문 보고서에 얘기를 했고 그
이 사무실 임차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네. 제3자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할 제3자가 수가 뭐예요? 없죠. 도대체가 아까부터 네. 제3자 3자 네. 하는데. 아니 그 아니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자료도 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자기 신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싶으면 사퇴를 하세요. 사퇴를. 사퇴하시면 간단한 우리- 겁니다. 김상현님. 왜 장관이 되시고자 하는 겁니까? 국민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입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세금을 냈습니다. 이걸 당당하게 못 밝힐 거면 왜 장사하십니까? 당연히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제가 세무서에 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래요 세금 내고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저한테 뭘 또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아니 제가 세무서 신고한 내용을 다 청문 보고서에 제출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를 보고 극우 유튜브를 하는데 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논문을 안 썼다고 하는데 제가 학술지에 논문을 안 썼지만은 지난 학자들과 같이 책을 내면서 2021년에도 제가 논문을 썼고 2021년에도 제가 논문을 쓰고 책을 냈고 2019년에 제가 책을 냈고 또 2018년도 책을 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실관계를 갖다가 왜곡을 해가지고 마치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김상현님. 아니 마무리해 그러니까 주시고요. 제가 유튜브 한 내용을 책으로 낼 정도면은 그 유튜브 내용을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책으로 다 그 내용이 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음 태영호 의원님 질의해 아니, 주십시오. 제가 이 유튜버를 이 후보 지명이 되고 난 닫은 이유는 제가 공직 후보자로 진행되고 난 이후 그 유튜브가 계속 방송되고 있다고 하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제가 유튜브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을 자, 후보자님 됐고요. 우리 태영호 의원님 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최근 북한이 거의 매일과 같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북한 동향에서 특이한 것이 하루 이틀꼴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국호를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단 역사상 지금 처음 있던 일이고 어제도 북한 국방상이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칭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물론 이 국회 안에서도 일부 의원들 속에서 이제는 남북 간의 잠정 특수 관계를 끝내고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관 관계로 가자 이렇게 의원들 속에서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통일부 장관이 되신 후 통일부의 업무 방향을 잠정 특수관계 유지로 끌고 가겠는지 아니면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 전환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겠는지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네, 지금 이 정부 입장은 특수 관계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보도 보니까 통일부에서 이제 조만간에 100명 감축하는가요? 오늘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정원 100명 감축한다. 네.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자신 있게 네. 말씀드릴 수가 저도 이 보도를 없습니다. 보고 네. 통일부 장관으로 아직 취임하기 전인데 벌써 이렇게 구조조정 문제가 나와서 이게 웬 말이나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부 구조조정이나 재조정이나 한 것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 네.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라.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 거는 대통령이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부터 통일부가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토 문제와 북한 주민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해라. 저는 이렇게 이해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좀 질의하겠는데 국토 문제와 주민 간의 관계 문제를 오늘 이 후보자 모두 발언에 의하면 헌법 제4조를 여기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헌법 제3조 우리 영토 조항 문제와 앞으로 헌법 제4조 평화통일정책 추진 이 허상 연관성 문제에 대한 건 지금 없는데 후보자께서는 헌법 정신에 따르면 북한을 우리가 미수복 지역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의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미수복 지역으로 보시는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업무 또 통일 업무 상황을 보면 구조적으로 대단히 모순되고 충돌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일부 같은 경우는 이 북한 정권과의 대화나 협력, 교류 이런 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또 미수복 지역에 대한 수복 문제를 다루고 준비해야 할 이북 5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북 5도위원회가 예산은 행안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업무는 지금 통일부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안부 직원들은 이거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이북 5도위원회에 대한 지도도 지금 바로 하지 못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 통일부의 전신이 박정희 대통령 때 국토통일원으로 출범한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라. 이렇게 이제 통일부에 주문했는데요. 저는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의미가 뭘까? 제 나름대로 이제라도 이북 5도위원회 그런 국토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 대비 문제와 또 대북 정책을 주관하는 통일부의 이 두 업무를 하나로 합쳐서 이북 5도위와 통일부를 하나로 합쳐서 국토통일원으로 승격시키고 업무 역량도 이제부터는 통일부의 업무 역량을 통일 대비 준비에 더 많이 투입하고 장관도 부총리급으로 지난 시기처럼 승격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의 그 지적을 제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건 없다 이 말씀이죠. 네. 후보께서는 얼마 전까지 통일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에서 앞으로 통일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통일된 한반도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이런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있는가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미래는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통일 한국을 우리가 그린다 하면 어차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평화적으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 누군가가 가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이거 이탈 주민들 속에 정말 당 관료들로부터 시작해서 군인, 경찰, 검사 모든 분야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통일부에서 재교육시켜 가지고 앞으로 향후 통일 대비 차원에서 좀 우리 행정 업무 역량도 키워주고 우리가 압니까 정세 발전을 어떻게 통일이 언제 올지 그럴 경우 즉시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행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준비도 저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준비, 이런 기획 이런 걸 지금 후보자께서 일했던 미래통일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도 다루었는지. 네, 그 문제는 다루진 않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역량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께도 아시겠지만 통일부 전폐 문제가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일정에 오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생방송 중이라서 다른 의원님들 마무리 그냥 해 주십시오. 윤상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합시다. 예. 윤상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우리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남북관계,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많이 쌓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학자 시절 강력한 대북관 등으로 인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인 적이다. 남북관계는 적대 관계다. 북한과 맞서 싸워야 한다. 등등의 발언도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이게 학자로서는 가능한 발언이지만 통일부 장관으로서 후보자로서는 특히 북한과 대화 타협 또 공존을 모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이제 북한은 지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을 북한 표현을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이제 핵 무력 법안까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는 적대 관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라는 게 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예.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북한은 적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동의하시죠? 네,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만 있는 것도 아니다. 동의하시죠? 네, 또 북한은 맞서 싸워야만 한다. 그것도 아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또 후보자께서는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체제가 일체제가 됐을 때 비로소 통일의 길이 열린다. 또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파괴함으로써 가능하다. 결국 이런 인식을 보면은 후보자께서는 통일은 북한 체제의 종식이고 흡수 통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변화가 전제되어 나온 것은 이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북한 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6.25 남침 전쟁이라고 한 것이 강압적인 흡수 통일의 가장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변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과 통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학자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가 글로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 지지하시는 건 아니다. 네, 그 통일은 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예, 되겠습니다. 평화적 방법을 해야 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북핵 문제는 정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을 억제하고 또 북한을 설득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통일부는 더 이상 대북 지원 부서가 아니다. 또 자유민족 기본 질서에 입각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통일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론이 있습니다. 재조정론과 함께 강력한 대북 정책에 옹호하시는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 취임하시면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고 돌파구를 열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 반박하시죠?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을 경우에는 통일부도 그 업무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통일부 역할에 대한 조정론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속성상 좀 더 정교하게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현 상황 하에서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통일부만이라도 대화 협력의 여지를 남겨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보관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 북한과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통일부 역할론 재조정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와 더불어서 야당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폈을 때 한번 보십시오. 통일부 장관을 강경 보수파로 일컬어지는 강인도 장관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김영삼 정부에 있었던 외교통일비서관을 전부 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국민적인 공감대와 야당 이해와 협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 또 야당과의 이해 협조는 통일부로서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민적인 공감대 또 야당과의 이해 협조 해 나가실 거죠? 네, 야당분 한번 긴밀하게 찾아가서 소통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말씀 듣고 경청하고 통일부 역할 조정에 대해서 계속해 나가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관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갖고 계시죠? 네, 지난 권영세 장관과 가지고 있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우리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없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학자로서 민족 공동체 통일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은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이 헌법 4조에 기초한 자유민주적 통일이 된다. 이제 그 점이 조금 더 부각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